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으로 시니어 스포츠를 연구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 양념간을 하나로 담은 3-2-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 평생 해오던 요리인데 갑자기 맛이 이상해지는 경우, 그리고 예전에는 온화하셨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변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은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정옥 씨는 올해 70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그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조용하지만 알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노래교실에 다녔으며 손주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45으로 회사에 다니며 2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42로 자영업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 남매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주말이면 번갈아 가며 들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수진이는 어머니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만한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했던 내용을 다시 물어보시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시는 정도였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조금 깜빡하실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끔은 대화의 흐름이 이상하게 끊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어머니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니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안에 있던 물은 거의 다 증발해서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 켜놓으셨어요? 정옥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 내가 물을 끓이려고 했는데 언제 켜놨더라?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가스를 끄고 냄비를 치우면서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치매 초기 신호일 최근 기억력 저하. 정옥 씨의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약통을 여러 번 확인하거나 방금 전에 어디에 안경을 놓았는지 찾지 못해 집안을 뒤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아서 손주들의 생일은 물론 친척들의 집 전화번호까지 외우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오늘 정형외과 예약 있으셨잖아요. 정옥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랬지. 미안해, 깜빡했네. 다시 예약해야겠다. 전화를 끊은 후 정옥 씨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히 달력에 크게 표시해 놓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을까? 손으로 달력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 이상의 불안감을 가져왔습니다. 정옥 씨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린 반찬 드셨어요? 정옥 씨는 잠시 생각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찬? 무슨 반찬? 엄마,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렸잖아요. 갈비찜이랑 나물 여러 가지요. 정옥 씨는 당황했습니다. 딸이 왔던 기억도 반찬을 받았던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제야 반찬 통들이 보였고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랬지 미안해. 엄마가 요즘 좀 깜빡해서. 전화를 끊은 후 정옥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치매 초기 신호, 이 익숙한 일에서 실수. 정옥 씨는 평생 요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그녀의 자신 있는 메뉴였고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레시피는 손에 완전히 익어 있었고 눈을 감고도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된장찌개의 맛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짜고 어느 날은 싱거웠으며 어느 날은 아예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옥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맛이 이렇게 제각각일까? 손주 지호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정옥 씨는 손주를 위해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지호는 한 숟가락 먹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찌개 좀 이상해요. 너무 짜요. 정옥 씨는 당황해서 맛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너무 짰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실수했나 봐. 다시 끓여줄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해오던 요리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V 리모컨 사용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채널을 바꾸고 볼륨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주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옥 씨는 차를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잠깐 거실로 가서 TV를 보다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타는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주전자의 물은 다 증발해버리고 주전자 바닥이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급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게 알아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자신이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평생 해오던 일인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치매 초기 신호 3성격 변화. 정옥 씨는 평생 온화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도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법이 없었고 가족들에게도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주 지호와 지민이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옥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히 좀 해. 너희 할머니 머리 아프다. 정옥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고 아이들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딸 수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옥 씨는 자신이 소리를 지른 것을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그냥 좀 피곤해서. 정옥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녀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인데 왜 짜증이 났을까? 예전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슬퍼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TV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울컥하고 옛날 사진을 보다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신경질적이 되어서 집에 혼자 있는데도 문을 세게 닫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저녁에 제가 들를게요라고 말했을 때 정옥 씨는 이유 없이 화가 났습니다. 왜 맨날 저녁에 와? 낮에는 바쁘니? 엄마는 저녁에 피곤하다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는 자식들이 언제 와도 좋아하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알겠습니다, 엄마. 그럼 내일 낮에 올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옥 씨는 자신이 아들에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치매 초기 신호 4공간 시간 혼동. 정옥 씨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집 근처 마트, 약국, 은행, 공원까지 모든 길이 손바닥 보듯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끔 길을 걷다가 멈춰 서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오후 정옥 씨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나와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는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 가던 중이었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든 장바구니를 보고서야 마트에 가려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걸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요일도 자주 헷갈렸습니다. 화요일인데 수요일인 줄 알고 노래교실에 갔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돌아오기도 했고 손주 생일이 이번 주인데 다음 주인 줄 알고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옥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다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고 시계를 보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야 겨우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정옥 씨를 깊은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언젠가는 정말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치매 초기 신호 5말 단어 찾기 어려움 언어 능력 저하. 정옥 씨는 평생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퇴직 후에도 모임에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옥 씨는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내가 그거 있잖아. 그거 뭐더라. 그 약국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말이야. 친구들은 정옥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하려던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답답함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찮아, 정옥아. 천천히 말해도 돼. 친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정옥 씨는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전화가 와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수진이와 통화할 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거, 저기, 뭐더라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대화는 점점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정옥 씨는 손주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그거 있잖아. 그 네모난 거 아니 동그란 거 그냥 그거 말이야. 지호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옥 씨는 답답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 한참을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슬펐습니다. 치매 초기 신호 6물건을 잘못 놓고 다른 사람을 의심. 정옥 씨는 최근 들어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안경, 열쇠, 지갑, 휴대폰 등 중요한 물건들이 사라졌다가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옥 씨는 휴대폰을 찾지 못해 집안을 뒤졌습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부엌까지 샅샅이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헤맨 끝에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거기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었지? 정옥 씨는 당황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냉장고에 넣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안경이 사라졌습니다. 온 집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세탁기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빨래와 함께 넣어버린 것입니다. 정옥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정옥 씨는 며칠 전부터 찾고 있던 통장을 발견하지 못해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 들어와 물을 마시는데 정옥 씨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엄마 통장 가져간 거 아니니? 수진이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왜 엄마 통장을 가져가요? 저 안 가져갔어요. 그럼 어디 갔겠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어. 너 말고 누가 여기 왔겠어? 수진이는 억울했지만 어머니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어디 있는지 천천히 찾아봐요. 두 사람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통장은 책장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옥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왜 자신이 통장을 책장에 넣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수진이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신호 7활동 감소 앤드 무기력. 정옥 씨는 평생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뜨개질이 취미였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노래교실에 다녔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들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텃밭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노래교실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결석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의 연락도 피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주말에 들렀을 때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어머니가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집안도 어지러워져 있었고 설거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안 하고 계세요? 정옥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민수는 어머니를 앉히고 설거지를 하며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옥 씨는 스스로 변해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고 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억도 능력도 의욕도 모두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고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은 공포가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이와 민수는 어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도 전화했는데 같은 질문을 4번이나 하셨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 지난주에 갔을 때 집안이 너무 어질러져 있더라. 엄마가 원래 깔끔하신 분인데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쌓여 있고 그리고 가습을 켜놓고 잊어버리신 적도 있다며? 응. 내가 갔을 때 냄비가 타고 있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며칠 전에는 나한테 통장 가져갔냐고 의심하셨어. 나 정말 억울했어.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혹시 치매 초기는 아닐까? 민수의 말에 수진이는 놀랐지만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병원 가시려고 하실까? 엄마 고집 센 거 알잖아. 그래도 설득해봐야지.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 두 남매는 다음 주말에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고 병원에 가보자고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수진이와 민수는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정옥 씨는 자식들이 함께 온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엄마, 우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옥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나 안 아픈데 왜 병원에 가? 너희가 나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그래.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가스불도 켜놓고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래요. 그냥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정옥 씨는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 안 가. 나 멀쩡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여? 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하면 되잖아요. 한참을 설득한 끝에 정옥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 치매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 씨는 딸 수진이와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문진을 한 후 MMS이간이 인지 기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정욱님,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먼저, 오늘이 몇 년도이고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옥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년도는 알겠는데 몇 월인지 헷갈렸습니다. 2024년이고 4월? 아니 5월?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일까요? 수요일 아니 목요일?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 단어 기억하기, 그림 그리기 등 여러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옥 씨는 몇 가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정욱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MMSE 점수가 24점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은 24점 이상인데 경계선에 있으시고요. 지금 상태는 경도인지 장애, 즉 MCI로 진단됩니다. 이것은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입니다. 정옥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치매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의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식단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등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하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독서, 퍼즐, 일기 쓰기, 새로운 것 배우기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의 핵심입니다. 의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혼자서는 이 과정이 힘들 수 있으니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정옥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충격, 두려움, 부정, 그리고 동시에 조금의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치매가 아니고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진이와 민수는 어머니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사가 강조한 것처럼 지금부터 6개월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운동. 첫 번째 변화는 운동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30분씩 빠르게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옥 씨가 힘들어했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우리 저기 벤치까지 가볼까요? 딸과 함께 걷는 시간은 정옥 씨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딸이 자신을 돌봐준다는 느낌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간단한 하체 근력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종아리 근육 늘리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었습니다.
엄마,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정옥 씨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며칠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단. 수진이는 어머니의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렸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도록 했고 견과류도 매일 챙겨드렸습니다. 엄마, 이 호두랑 아몬드 하루에 한 줌씩 드세요. 뇌 건강에 정말 좋대요. 정옥 씨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투덜거렸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수면. 정옥 씨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사는 깊은 잠이 기억력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수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드시도록 했으며 TV를 침실에서 치웠습니다. 엄마, 밤 11시에는 꼭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쬐면 밤에 잠이 잘 와요. 며칠 지나자 정옥 씨는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두뇌 활동.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간단한 퍼즐책과 숫자, 놀이 책을 사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십자 말풀이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정옥 씨는 매일 조금씩 퍼즐을 풀었고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께 일기를 쓰도록 권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는지 간단하게라도 써보세요.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정옥 씨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교류. 의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옥 씨는 그동안 피했던 노래교실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옥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 지원. 수진이와 민수는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들러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정옥 씨는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가족이 함께한다는 느낌이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정옥 씨는 자신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았고 어제 일어난 일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잊지 않게 되었고 요리할 때도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옥 씨는 손주 지호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간을 맞추고 정성껏 끓인 찌개는 예전처럼 맛있었습니다. 지호가 한 숟가락 먹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찌개 진짜 맛있어요. 예전 할머니 맛이에요. 정옥 씨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달째 접어들면서 정옥 씨는 대화할 때도 단어가 더 잘 떠올랐습니다. 그거, 저기라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정확한 단어를 찾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친구들은 정옥의 변화를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정옥아,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 같아.
4달째 정옥 씨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멀어졌던 바늘을 다시 잡으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목도리를 떠가면서 정옥 씨는 자신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뻤습니다. 5달째 정옥 씨는 손주 지민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설명해주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처럼 재미있어요. 정옥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6달이 되었을 때 정옥 씨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MMSE 점수는 27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정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주체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고 노래교실에서는 새로운 노래를 배웠으며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겁게 참석했습니다.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고 작은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옥 씨는 스마트폰에 기억력 훈련 앱을 깔아서 매일 퀴즈를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삶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간단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루 일과를 일기장에 적으며 자신의 하루를 정리했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느낌이 정옥 씨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찾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옥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고마워. 수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정옥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늙는 게 무서운 거였어. 하지만 너희가 함께 있으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아. 1년이 지났습니다. 정옥 씨는 여전히 경도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노래교실에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뜨개질을 하고 일기를 쓰는 그녀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소중합니다. 정옥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노래교실에서 만난 친구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기억의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경도인지장이었어요. 그런데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막을 수 있어요. 정옥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치매가 두렵기만 한 병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지지, 친구들의 교류, 전문가의 도움이 모두 함께 어우러질 때 치매와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치매 초기 신호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기억력 저하. 방금 전 일을 자주 잊으시나요? 둘째, 익숙한 일에서 실수. 평생 해오던 일인데 자꾸 실수하시나요? 셋째, 성격 변화. 예전과 달리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신가요? 넷째, 공간과 시간 혼동. 가끔 길을 걷다가 멈춰 서거나 날짜를 헷갈리시나요? 다섯째, 말과 단어 찾기 어려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여섯째, 물건을 잘못 놓고 다른 사람을 의심. 물건이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시나요? 일곱째, 활동 감소와 무기력. 좋아하던 일에 흥미가 사라지셨나요? 만약 이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지지와 사랑이 회복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